2022년 그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이혼이 뭐 더 이상 큰 흉이 되지 않을 만큼 이혼하는 것이 시대의 큰 흐름 내지 유행 또는 뭐 선택 과목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별의 아픔 없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뭐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 해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지금 이혼율이 증가한 거지 옛날에도 이혼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원고가 길어요. 그래서 보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뭐 정치인 누구처럼 뭐 원고 읽는다고 저한테 그렇게 좀 악성 댓글 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삶이 더 좋아지는 사람, 부재. 이혼해야 더 잘 사는 사람.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2022년 그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이혼이 뭐 더 이상 큰 흉이 되지 않을 만큼 이혼하는 것이 시대의 큰 흐름 내지 유행 또는 뭐 선택 과목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뭐 친한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지만 저의 경우 실제로 여러 상담 유형 중 이혼 상담이 1순위를 차지하고요. 어느 날은 상담의 한 80%가 이혼 상담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젊은 애들 이혼, 중년층 이혼, 황혼 이혼까지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별의 아픔 없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뭐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 해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가정의 해체에 따른 뭐 정서적 심리적인 충격을 자녀들한테 안겨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지금 이혼율이 증가한 거지 옛날에도 이혼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 간의 그 여러 갈등 요인으로 인해서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경우는 같이 다투면서 좆듣고 갈등 겪고 끝까지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어느 일방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 양방에게 더 현실적으로 삶에 있어서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혼해야 더 좋은 경우, 이혼해야 더 잘 사는 사람이요. 제가 무슨 이혼 전문 변호사가도 아닌데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의 사주가 남자의 운명과 복을 깎아버리거나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거에 눌려서 남자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이혼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남자의 사주가 여자를 가리거나 깎아내리거나 아주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또 하나, 결혼하면 남자를 꺾는 과부가 될 사주나 호랍이 될 사주와 결혼한 경우. 안 죽고 살으려면요 빨리 이혼해야 돼요. 안 그러면 꺾입니다. 하늘나라 간다고요. 배우자의 사주에 따라서 상대방이 잘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쪽으로 인생이 꼬이거나 망가져서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주로 둘이 상충이거나 원진살이 끼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흔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서로 상충인 띠가 만나도 잘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명박 아저씨 41년생 신사생 뱀띠입니다. 그리고 김윤옥 여사가 47년생 정해생 돼지띠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뱀띠하고 돼지띠 안 좋죠. 그렇다고 해서 100% 다 뭐 그 가정이 깨지고 출세 못하고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예도 있어요. 속궁합이 맞으면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후 똑같은 남자, 똑같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배우자하고 살 때는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요즘은 그 결혼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경제적으로든 감정적, 정서적 모든 면에서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 배우자는 안 맞았지만 지금 배우자는 나하고 찰떡같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반대의 경우는 뭐냐 하면 이혼해서 망가지는 경우. 13년 전에
재산의 3분의 1인 13억 5천을 받고 재산 분할로 받고 이혼을 할 여자가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 조선족 어떤 그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그 남편은 산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분의 1을 이제 떼어준 거예요. 쿨하게.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내가 사주하고 이렇게 환상하고 보고 참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은 장사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소리가 나왔는데 나중에 자기가 더 털어놔요. 사실은 그 13억 5천 갖고 제가 그냥 아파트나 갖고 있고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알거지 안 됐을 텐데 뭐 하다가 다 날리고 지금은 알거지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그 상담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그 외도해 갖고 이혼한 남편 복으로 사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박복해요. 진짜 복이라고 멸치 떡만큼도. 예? 진짜 콩알만큼도 없게 생겼어요. 얼굴도 흘렀고 콧구멍도 그렇고 사주도 더럽고 겁제 사주에 뭐 날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그 이혼하고 거꾸로 망가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을 그렇게 맺었어요. 그 남편 밉더라도 그 외도에서 상간녀하고 결혼한 여자하고 만약에 헤어졌다면 가서 더럽고 치사해도 다시 붙어서 살라고. 당신은 그거밖에 복이 없다고. 화가 나서 갔어요. 왜? 근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남자는 이 여자랑 헤어지고 더 승승장구한 거예요. 3분의 1을 떼어줬는데 돈이 더 불어나갖고 더 큰 자산가가 됐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같이 살던 이 여자가 복이 없기 때문에 더 못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어떤 운명 철학적으로는 이혼을 하긴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이 복이 아니고 남자 복으로 살았는데 자기 복 없고 박복한 거 모르고 까불다가 깨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옛날 얘기인데 7살인가 연하의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당했어요. 남편한테. 그런데 이 연하의 남자가 또라이인 거예요. 사이코패스 기질. 근데 그 남자하고도 못 살고 도망 다니고 그러는데 이 헤어진 남편은 그래도 신사여 갖고 재산 분할은 많이 좀 해준 거예요. 재산 분할은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이혼을 당해도.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은 그 연하의 내연남한테 뜯기고 만도 프로테이지는 자신의 옛날 동서 시아주버니의 부인한테 전원주택 하는데 투자한다고 돈을 맡겼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소송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이 양반은 그 당시에 그 많은 돈 갖다가 이리저리 물리고 유명 메이커 옷가게에 점원으로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점을 보면서 참 이런 경우는 이혼하고 망하는 케이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을 통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비용을 달라고 그러면 근데 나중에 1년 있다가 진짜 그 남편이 그걸 알고 변호사 비용을 대줬대요. 이혼데도 불구하고 돈 물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여자는 복이 없고 박복한데 남자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혼하고 폭삭하는 폭망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뭐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몇 년이 되는데 그냥 싹싹 빌고 그 남편이 용서해 준다고 그러면 가서 살라고 그랬어요. 예? 왜냐? 당신 복 없으니까. 여자가 능력과 타고난 사주에 재물운이 출중한데 같이 사는 남자가요. 쫌팽이 사주예요. 복이라곤 멸치똥만큼도 없는 놈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하는 일마다 여자도 막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잦은 부부싸움과 갈등으로 이혼을 하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이혼 후에 거꾸로 몇 년 후에 잘 돼갖고 더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혼하고 더 잘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자신하고 맞는 남자를 만나갖고 중년 이후의 삶이 더 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정서적으로다가 뭐 충격받는다고 하는데 매일 싸우고 젖듣고 이 새끼 저 새끼 찾는 그런 부모 밑에 사는 것보다 그 자녀가 아주 피덩이 어린애만 아니라면 이혼하고 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자녀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잘 돼갖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자녀들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혼하고서 그래요. 아우 내가 다시는 누구랑 재혼을 하나 봐라. 내가 그러면 아무개 씨가 아니고 개시다, 개다, 사람이 아니다 이래요. 근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자들이요 출산의 고통 때문에 어떤 여자는 출산하러 들어갈 때 남편을 욕하고 들어간대요. 막 개새끼 소새끼 찾고. 예? 그런데 애 키우다 보면요 그 자라나는 모습이 예뻐갖고 잊어먹어요. 망각을 하고 애를 2명, 3명, 4명 난단 말입니다. 예전에 보면 마찬가지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재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 또 사랑의 감정이 꽂히면 재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한 1, 2, 3년이 힘들어요. 그 공허감. 아무리 싫어서 이혼했어도 그 과정이 지나가고 감정적인 안정을 찾았을 때 자기하고 맞는 당사자가 다가오면 신중하게 궁합도 보고 인성도 테스트 해보고 결혼을 하셔서 재혼 생활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혼 후 삶이 더 밝아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혼해달라고 이 왼수덩어리야. 이년아 이놈아 이혼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이혼해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사람이 대운이 바뀔 때. 그럴 때 이혼도 됩니다. 그리고 약간 요건 틀린 얘기인데 사업하고 이런 남자들 돈 벌잖아요. 물론 돈이 있으니까 사이드에서 여자가 치고 들어오겠지만 대운이 바뀌고 올라갈 때 불륜 상대, 외도 상대도 들어와요. 결혼 상대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혼하고서 살던 사람들이 대운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 재혼 상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주팔자를 타고나기를 이혼수가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요. 으렁거리면서 왼수같이 사는 것보다 한두 번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차도요. 이렇게 사왔어요. 근데 자꾸 하자예요. 계속 타고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에서요. 멈추면 죽어요. 그러기 전에 치우고 폐차를 하든 팔아버리고 새로운 차로 바꿔 타야 생명이 하늘나라로 뜨지 않겠죠? 결혼 생활도 전 그렇다고 봅니다. 안 맞으면 변하겠지. 세월 지나면 아니요. 사람 관뚜껑 닫힐 때까지 안 변해요. 안 맞는 건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혼 후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새로운 당사자 만나 사는 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죠? 그걸 위해서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는 이혼이 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번하고 이혼 가정이 한 25%, 3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혼 상담만 줄기차게 할 때가 많으니까요. 당사자가 너무 안 맞으면 자신의 복대로 살려면 갈라서시고 새 출발하세요. 그 이혼남, 이혼녀 딱지가 두려워서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 이혼하고 삶이 새롭게 피어나는 경우를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